사모님, 밀린 월세는 이걸로 대신 받으셔도 될까요? 그 순간 민숙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60평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과연 민숙은 어떤 대단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 막바지에 다다른 8월 끝자락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한민숙은 마당에 널린 이불을 털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가고 나니까 이 집은 왜 이렇게 넓은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3년. 혼자서는 너무 큰 2층 집에서 외로움과 생계 걱정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단독주택을 원룸으로 개조해서 월세를 받는 일이었죠. 한민숙은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겉으로 보이는 단호한 성격과는 달리 내면 깊숙이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 저녁 시간이 되어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낡은 가방을 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좀 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부터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숙이 고개를 들어 바라본 남자는 60살 정도로 보였죠. 초라한 회색 셔츠에 낡은 검은 구두, 무거운 발걸음에서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수척한 얼굴에서 인생의 무게를 견뎌온 흔적들이 역력했죠. 민숙은 그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입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 월세는 50만 원이에요. 정우는 방 안을 둘러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보증금을 당장은 못 내고 2달 뒤에 드리면 안 될까요? 평소 같으면 민숙은 단칼에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훈의 간절한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죠. 그의 눈에는 절망이 아닌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젊을 때는 설비 기사로 일했는데 회사가 정리되면서 모든 게 꼬이는 바람에 정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숙은 망설였죠. 보증금도 없는 세입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눈을 보면 알아. 나쁜 사람은 눈에서 느낌이 와. 민숙은 정훈의 눈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였지만 악한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이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결국 민숙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월세는 꼬박꼬박 내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숙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민숙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죠. 잘한 일일까?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죠. 처음 2달 동안 정우는 참 성실했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어김없이 하얀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민숙에게 건넸죠. 봉투를 받을 때마다 민숙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사람을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3번째 달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5일이 지나도 26일이 지나도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죠. 민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야반도주한 건 아니겠지? 며칠째 정훈의 모습을 보지 못한 민숙은 마침내 참을 수 없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정훈의 방문을 두드렸죠. 정훈 씨 계세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정훈의 모습은 처음 봤을 때보다도 더 초라해져 있었죠. 며칠째 씻지 못한 듯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픽이 없는 얼굴이 민숙을 놀라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세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숙은 문틈으로 방안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 순간 정훈의 진짜 삶이 드러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값싼 편의점 도시락 껍질들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약 봉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세탁조차 못한 작업복들이 구겨진 채로 쌓여 있었죠. 낡은 구두는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민숙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끈 것은 소염진 통제 봉투와 봉지가 열려 있는 남은 파스들이었습니다. 술병도 하나 있었지만 그보다는 약 때문에 돈이 부족했던 흔적들이 더 눈에 띄었죠.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요. 일을 며칠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평생 무거운 기계와 자재를 다루며 현장에서 일해온 몸이 이제는 버티지 못하는 것이었죠. 허리 디스크에 무릎 관절염까지 만성 통증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민숙은 그 순간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도 젊은 시절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었거든요. 그때 아픈 것을 참으며 진통제로 버티던 모습이 눈앞에 정훈과 겹쳐 보였습니다. 몸이 이렇게 아파서 일을 못 나갔구나. 민숙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단순히 게으르거나 무능한 게 아니라 몸과 나이가 현실의 벽이 된 상황이었던 거죠. 60이라는 나이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민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값이 만만치 않아서요. 정훈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을 돈도 없어서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와 파스로만 버티고 있었던 거죠. 민숙은 화를 내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죠. 저 남자의 삶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느껴지는 걸까?
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평생 성실하게 일하다가 망가진 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일은 언제부터 다시 나가실 수 있어요? 내일부터라도 다시 나가보려고 합니다. 정훈의 답변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아파도 견뎌야만 하는 현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민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월세는 일주일만 더 기다려 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배려였죠. 그런데 갑자기 정훈이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 정훈을 보며 민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목이 막힌 듯한 기침이 계속 이어졌죠. 잠깐만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민숙은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정훈은 물을 받아 마시며 겨우 기침을 멈췄죠. 얼굴은 기침 때문에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훈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숙은 그런 정훈을 보며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내려오셔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정훈은 놀란 듯 민숙을 바라봤습니다. 민숙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훈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거실로 내려온 정훈은 소파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숙은 부엌에서 시원한 차를 우려서 가져왔죠.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훈이 차를 받아들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시원한 차 한 모금이 목을 적시자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죠. 민숙은 정훈의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대전까지 오게 되셨어요? 처음엔 머뭇거리던 정훈이 조금씩 자신의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25년 동안 설비 기사로 일했습니다. 아파트나 빌딩의 보일러, 급수, 전기 설비, 그런 일들이요. 정훈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살짝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 나이에 새로운 회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힘드셨겠네요. 민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죠. 이혼했습니다. 2년 전에요. 아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결국 집도 처분하게 되고.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혼 후 홀로 살아온 고단한 인생이 그 몇 마디 말 속에 담겨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군요. 네. 기술은 있지만 나이 때문에 서울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지방으로 내려오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훈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60이라는 나이의 벽은 어디서나 높기만 했던 거죠. 정훈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안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숙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를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췄죠. 정훈은 자신이 실수했나 싶어 당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민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나 있었죠.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정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괜찮아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그 전까지는 남편이 모든 걸 해결해 줬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이 큰 집이 가끔 버거워요. 민숙의 목소리에도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룸으로 개조한 거예요. 생계도 생계지만 사람 소리라도 들리면 좋겠다 싶어서요. 외로우셨겠어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정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호주에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자기 생활도 바쁘고 그렇죠 뭐. 민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결국 혼자인 현실이었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혼자가 되었지만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생계에 대한 걱정은 같았던 거죠. 우리 둘 다 참 힘들게 살고 있네요. 민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라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죠. 일단 월세 걱정은 하지 마세요. 몸부터 추스르세요. 민숙의 말에 정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보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감정적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약을 먹으며 다시 일터로 나가기 시작했죠. 비록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일해야 했지만 그래도 월세를 낼 수 있을 만큼은 벌어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민숙은 1층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꾸르륵 꾸르륵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콸콸 하는 물소리가 들렸죠. 뭐지? 민숙이 화장실 문을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하수구에서 더러운 물이 역류해서 바닥에 넘쳐나고 있었던 거죠. 검은 물이 화장실 바닥 전체에 고여 있었고 냄새까지 진동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 민숙은 허겁지겁 휴대폰을 꺼내서 설비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쳐요. 빨리 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다른 현장이 있어서요. 오늘은 예약이 좀 밀려 있어서 내일 오후쯤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일이요? 지금 당장 화장실을 못 쓰는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요즘 워낙 바빠서요. 전화를 끊는 민숙의 얼굴은 막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2층에 있는 다른 세입자들도 1층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2층에서 정훈이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마당까지 들렸던 모양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정훈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민숙은 답답한 마음에 상황을 설명했죠.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쳐나는데 업체는 내일 오후에나 온다고 하네요. 정훈이 화장실 쪽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리죠. 예전에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더러운 물이 괜찮습니다. 이런 건 익숙해요. 정우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서 낡은 공구함을 가져왔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 온 흔적이 역력한 공구함이었지만 안에는 각종 도구들이 정리정돈되어 있었죠. 일단 물부터 빼야겠네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물을 퍼내고 하수구 뚜껑을 열어서 막힌 곳을 찾기 시작했죠. 민숙은 그런 정훈의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정말 능숙했거든요. 어디가 막혔는지 금세 파악하고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막힌 곳을 뚫어내는 모습이 전문가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가 문제네요. 머리카락이랑 비누 찌꺼기가 엉켜서 막혔어요. 정우는 길쭉한 도구를 사용해서 막힌 덩어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났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았죠.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한번 씻어내면 될 것 같은데요. 민숙은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정훈이 하수구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 막혔던 곳이 시원하게 뚫렸죠. 다 됐습니다. 정훈은 일어서며 손을 털었습니다. 작업복 바지와 셔츠는 더러운 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뿌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민숙은 그런 정훈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집안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해 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의 모습이었죠. 정말 고마워요. 업체 부르면 몇만 원은 나왔을 텐데.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건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정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숙은 알고 있었죠. 이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술과 경험이 없으면 함부로 손 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옷이 다 더러워졌네요. 세탁기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주세요. 제가 빨아들일게요. 민숙의 고집에 정우는 결국 더러워진 옷을 벗어서 건넸습니다. 그 순간 민숙은 정훈의 탄탄한 어깨와 팔뚝을 보게 되었죠. 평생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의 체격이었습니다. 민숙은 괜히 부끄러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얼른 빨아다 드릴게요. 그날 오후 다른 세입자들이 하나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화장실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 민숙에게 물어봤죠. 업체에서 다녀갔나요? 아니에요. 2층에 정훈 씨가 고쳐주셨어요. 세입자들은 놀라며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이후로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민숙보다 정훈에게 먼저 부탁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민숙은 정훈을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남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죠. 하수구 사건 이후로 정훈에 대한 민숙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를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기게 되었죠. 며칠 후 2층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 중 한 명이 민숙에게 말했죠. 사모님, 전등이 이상해요. 깜빡깜빡하면서 눈이 아파요. 예전 같으면 민숙이 직접 전기업체에 전화를 걸었겠지만 이번에는 정훈을 떠올렸습니다. 정훈은 공구함을 들고 와서 형광등을 살펴봤죠. 안전기가 나간 것 같네요. 새 걸로 교체해야겠어요. 그럼 부품을 사러 가야겠네요. 제가 다녀오죠. 어차피 어디서 사야 하는지 아니까요. 정우는 자전거를 타고 전자부품 가게를 다녀와서 능숙하게 안전기를 교체했습니다. 형광등은 다시 밝게 빛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1층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세입자는 민숙이 아닌 정훈을 먼저 찾았죠. 정훈 씨,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요. 정훈은 수도꼭지를 분해해서 낡은 고무 패킹을 교체했습니다. 물 새는 소리가 깨끗하게 멈췄어요. 민숙은 그런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보일러 온도가 제대로 오르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일러 업체 부르면 출장비만 5만 원이에요. 민숙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보일러실로 가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순환 펌프 문제인 것 같네요. 청소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정우는 셔츠팔을 걷어올리고 보일러 청소에 들어갔습니다. 먼지와 때가 쌓인 부품들을 하나하나 닦아내면서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민숙은 그런 정훈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진지한 표정, 그리고 걷어올린 셔츠, 소매 사이로 보이는 탄탄한 팔뚝에서 남자다운 매력이 느껴졌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민숙은 자신이 정훈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다 됐습니다. 이제 따뜻한 물이 잘 나올 거예요. 정훈이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정말 고마워요. 이런 걸 어떻게 다 아세요?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웬만한 건 다 해봤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입자들도 이제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민숙보다 정훈에게 먼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훈 씨, 방안 콘센트에서 전기가 안 나와요. 정훈 씨, 문짝이 잘 안 닫혀요. 정훈 씨, 세면대에서 물이 계속 나와요. 정훈은 언제나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줬죠. 민숙은 그런 정훈을 보며 점점 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훈 없이는 이 집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 같았죠.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남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마음 편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숙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전거를 세우고 있었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집이 잘 돌아가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정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죠. 민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의무적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아니라 감정이 스며든 특별한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정훈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같은 것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정훈이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훈이 하루 종일 민숙의 집 1층 장판을 교체해 주는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장판이 들뜨고 찢어져서 불편했거든요. 이거 업체에서 하면 돈도 꽤 나올 텐데. 민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제가 해드릴게요. 장판 시공도 해본 적이 있어서요. 정우는 새벽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오래된 장판을 뜯어내고 바닥을 평평하게 다듬은 다음 새 장판을 정확한 치수로 재단했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꼼꼼하게 붙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민숙이 김밥과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잠깐 쉬시고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우는 땀을 닦으며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온종일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느라 허리가 아팠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오후 늦게까지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숙은 중간중간 시원한 보리차를 주며 정훈의 모습을 지켜봤죠. 성실하게 일하는 뒷모습에서 묵직한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1층 바닥이 말끔하게 새 장판으로 바뀌어 있었죠. 와, 정말 깔끔하게 잘 됐네요. 민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편하실 거예요. 정훈의 얼굴과 옷은 먼지와 땀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숙은 그런 정훈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을 위해 수고해 준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죠. 정훈 씨, 오늘 저녁 드실래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정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금 몰골도 그렇고. 뭐요? 씻고 오시면 되죠. 제대로 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민숙의 진심이 담긴 말에 정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함께하겠습니다. 1시간 후 정훈은 깔끔하게 씻고 갈아입은 옷차림으로 민숙의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민숙은 이미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죠.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나물들, 그리고 갓 지은 밥.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별거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말 고맙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혼자 먹던 편의점 도시락이랑은 비교도 안 되네요. 정훈이 말하며 웃었는데 민숙은 그 웃음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눈가가 살짝 촉촉해져 있었던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밥을 못 먹어봤을까? 민숙의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죠.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분위기였죠.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 중간에 정훈이 거실 한쪽에 놓인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민숙의 사진이었죠.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진 보시니까 여전히 고우시네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숙은 깜짝 놀라며 얼굴이 빨개졌죠. 뭘 그런 말씀을. 정말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정훈의 진심이 담긴 말에 민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한 여자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 들은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처음으로 남녀로서 서로를 의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숙은 정훈의 따뜻한 눈빛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남자의 매력을 발견했고, 정훈은 민숙의 수줍어하는 모습에서 여전한 아름다움을 느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든든한 식사를 했네요. 정훈이 먼저 말을 꺼내며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어. 그날 밤 민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진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정훈 역시 자신의 방에서 오늘 저녁을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짜 가정의 온기를 느낀 것도, 한 여자의 정성을 받아본 것도 너무나 오래된 일이었죠.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저녁이 되자 폭우로 변했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정말 거센 비가 내렸습니다. 민숙은 창문을 닫으며 걱정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후 9시쯤 2층 세입자가 급하게 내려와서 민숙을 불렀죠. 사모님, 큰일 났어요. 물이 전혀 안 나와요. 민숙은 깜짝 놀라서 수도를 틀어봤습니다. 정말로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죠. 어떻게 된 거지? 민숙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훈이 내려왔죠. 무슨 일이세요? 물이 전혀 안 나와요.
급수관이 막힌 건가요? 정우는 급수 계량기부터 건물까지 물 공급 라인을 차례대로 점검해 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밖으로 나가서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메인 급수관이 완전히 막혔네요. 이건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화장실도 못 쓰고 다른 세입자들도 하나둘 내려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고쳐지나요? 내일 아침에나 업체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은 물 없이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화장실도 못 쓰고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정훈이 말했습니다. 제 방 쪽에 임시로 연결해 둔 작은 급수통이 있어요. 비상용으로 준비해 둔 거죠. 물은 많지 않지만 씻고 화장실 쓰는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런데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써야 할 것 같아요. 물이 많지 않거든요. 세입자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숙은 여전히 걱정이었죠. 자신은 1층에 혼자 있는데 2층까지 올라가서 화장실을 쓸 수도 없고 정우는 민숙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제 방에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1층에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테니까요. 민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거실 바닥에서 잘 테니까요. 방은 사모님이 쓰시고요. 정훈의 진심 어린 배려였지만 민숙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고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결국 민숙은 정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면도구와 잠옷을 챙겨서 2층으로 올라갔죠. 정훈의 방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작고 소박했지만 나름대로의 정성이 느껴졌죠. 물은 아껴서 쓰셔야 해요. 내일 아침까지는 버텨야 하니까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민숙이 간단히 씻고 나오자 정우는 이미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실 건가요? 괜찮습니다. 이런 건 익숙해요.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도 계속 들렸습니다. 민숙은 방 안에 혼자 있기가 불안했죠. 정훈 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빗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정훈은 작은 소주병을 꺼내왔습니다.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오네요. 민숙이 소주잔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몸이 조금 따뜻해졌죠. 그러게요. 이런 날이면 더 외롭죠.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숙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혼자 있을 때 이런 날이 제일 무서워요.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민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우는 그런 민숙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죠. 저도 이혼하고 나서 이런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놨습니다.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이었죠. 사실 처음에 정훈 씨가 오셨을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민숙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밀리고 혹시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닐까 싶어서요. 당연히 그러셨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훈 씨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민숙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훈의 가슴이 따뜻해졌죠. 저야말로 사모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훈도 술잔을 내려놓고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내려올 때 정말 막막했어요. 나이도 이렇게 되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정말 인생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사모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어요. 누군가 저를 믿어주고 필요로 해주고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죠. 바깥에서는 천둥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고 빗소리도 거세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죠. 정훈 씨가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는지. 민숙이 말하며 정훈의 손에 살짝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정훈은 깜짝 놀랐지만 그 손을 거두지 않았죠. 사모님, 정훈이 민숙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집주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감히 할 수 없는 말 같았거든요. 언제부턴가 뭐예요? 민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죠. 언제부턴가 사모님을 한 여자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꾸 신경이 쓰여요. 정훈의 고백에 민숙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정훈 씨 처음 봤을 땐 그냥 세입자였는데 제가 점점 의지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민숙도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감히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외로웠잖아요. 그리고 민숙이 정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도 정훈 씨가 좋아요. 많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우처럼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정훈이 조심스럽게 민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숙은 그 따뜻함에 눈물이 핑 돌았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저도요.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과 체온을 느끼며 밤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사랑의 온기를 되찾은 밤이었죠. 폭우는 계속 내렸지만 정훈의 품에 안긴 민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뜨거운 밤이 지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마음을 의지하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급수간 수리업체가 와서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정훈과 민숙 사이에는 더 이상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정훈은 여전히 2층 방에서 지냈지만 저녁이면 자연스럽게 민숙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정훈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처 대형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에서 설비 관리 담당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받던 거죠. 한번 지원해 볼까요? 민숙이 격려했습니다. 정훈은 이력서를 써서 면접을 보러 갔죠. 25년간의 현장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아 정훈은 합격했습니다. 월급도 250만 원으로 나쁘지 않았죠. 정말 축하해요. 민숙이 기뻐하며 정훈을 껴안았습니다. 정훈도 환한 미소를 지었죠. 이제 밀린 월세도 갚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훈은 약속대로 그동안 밀린 월세를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성실히 월세를 냈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민숙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몇 달 후 정훈은 사실상 민숙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층 방은 여전히 정훈의 공간이었지만 실제로는 1층에서 민숙과 함께 지냈어요.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이야기했고 저녁에는 민숙이 차려준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집안 관리는 여전히 정훈이 담당했죠.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집을 돌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숙이 호주에 있는 아들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정훈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민숙이 잡았죠. 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화면 속 아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어머니가 밝아진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네요. 혼자 계실 때는 항상 걱정이었는데 정훈 씨가 잘 돌봐주셔서 이제는 외롭지 않아. 아들은 정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멀리 있어서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는 미안함이 컸는데 믿을 만한 분이 함께 계셔서 다행이라고 했죠.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정훈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가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민숙과 정훈은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죠. 상추, 깻잎, 고추 같은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뭔가를 키우는 것도 좋네요. 정훈이 흙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혼자였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이에요. 민숙이 씨앗을 심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새순이 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이었죠. 어느 화창한 5월의 오후, 민숙과 정우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고추가 하얀 꽃을 피우고 있었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훈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늙어갈 줄만 알았는데. 민숙이 정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요. 그럼요. 이제 우리 둘이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문제 많은 세입자였던 정훈이 이제는 민숙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웠던 민숙도 정훈에게는 소중한 사랑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죠. 마당 한쪽에서는 그들이 함께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늦게 찾아온 그들의 사랑처럼 아름답게 말이죠. 60이라는 결코 이르지 않은 나이에 찾아온 황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따뜻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